알코올 해독을 잘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얼굴이 안 빨개지는 분들처럼 똑같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률이 확 증가합니다. 6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간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간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70% 이상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생깁니다. 70%요? 네, 그래서 이 간의 그 별명이 침묵의 장기 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평상시에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더 빨리 받아야 된다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피로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작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 말고도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던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던가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물론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피로감 하면 일단 간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검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상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이럴 때 이제 간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증상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위나 장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간이 기능이 떨어져도 담즙산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의 질병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또 간경화가 생기면서 또 복수가 차거나 배가 나오면서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가 안 돼도 한번 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변과 소변의 색깔의 변화입니다.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 흐름이 막히면서 대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고요. 또 소변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몸속에 빌루르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갑니다. 혈액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황달이죠. 예, 그래서 황달이 생기기 전에 일단 대변과 소변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눈 흰자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황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황달은 이렇게 피부가 노래지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가 노래지기 전에 제일 먼저 노래지는 데가 아까 대변, 소변도 있지만 눈 흰자예요. 여기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눈꺼풀 들쳐서 시선 아래쪽을 바라보면 흰자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가 옆에서 보면서 확인해 줄 수가 있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찰할 때 눈을 올리면서 흰자를 꼭 확인을 하죠. 근데 사실 뭐 또 피부가 노래지는 경우가 황달 말고도 귤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 귤이요? 네, 그러면 손이 좀 노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상입니다. 이거는 귤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도 충분히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피부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한다. 그러면 꼭 황달 검사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부종이 있어요. 이제 간경변이 생기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삼투압 작용 때문에 체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면서 부종이 생기고 복수도 일으키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다리가 좀 많이 붓는다든가 배가 많이 붓는다 싶으면 반드시 간 검사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물론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신장이 안 좋아도 생길 수 있고 또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도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뭐냐면 술 좀 드시나요? 조금? 조금? 네. 술 드시고 나서 이상하게 평소랑 다르게 술 냄새가 오래 가거나 숙취가 오래 가거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간에서 알코올 해독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간 기능이 약해지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는 원래는 취주염이 있거나 치과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소화기 증상, 위나 식도 쪽에 문제가 더 생기는데 또 특이하게도 이 간에 문제가 있어도 입냄새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이제 분해가 된 것들을 간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이 돼요. 이런 것도 해독이 안 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간 검사 빨리 해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빨리 가서 증상을. 아, 그럼요. 하나라도 있으면. 네, 한 개라도 있으면.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평소에
네.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지방간이 많다고들 네. 하잖아요. 네. 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간 정말 흔하죠. 네, 정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성인 3명 중에 1명이 겪는 게 이제 지방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너도 지방간이야? 나도 지방간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이 문제가 됐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방간은 알코올성이 아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요? 네, 알코올이랑 상관없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과도한 지방. 네, 그 다음에 이 복부 지방, 특히나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방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를 보면 예측을 해봤더니 2035년이 되면 43% 이상이 지방간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2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라고. 그렇죠. 성인 하시는 2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방간이 다시 네.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나요? 네, 정말 다행인 게 지방간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방간이 다시 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당연히 생활 습관이 바뀌고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면 술을 안 먹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 때문에 생긴 거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방이 빠지면 당연히 그 간세포 안에 있는 지방들 빠지면서 회복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게 되면 문제는 지방간이 오래 있다 보면 이 지방간 때문에 생긴 그 세포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간 세포들이 파괴가 되면 이것이 한번 파괴된 세포들은 또 이 섬유화가 됩니다. 섬유화가 바로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이것을 이렇게 새로 메꿔주는 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섬유화가 되면서 바로 간 섬유화가 되죠. 이것이 바로 간경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로 가기 전에 지방간 상태에서는 회복이 돼요. 근데 일단 흉터가 남으면은 안 지워지는 것처럼 간경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간경화가 오래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가죠. 하지만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지방간. 물론 간경화 초기까지는 좀 되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일 때 우리 진단을 받았을 때 절대로 그냥 이렇게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서 간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도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네. 뭐 술을 먹지도 않아도 그렇죠.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그러면 아까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이런 부분 말고 혹시 다른 원인들도 더 있을까요? 당연히 지방이 쌓일 수 있는 원인이죠. 먹는 것 말고도 운동 부족.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냥 뭐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뱃살이 찌고 내장에 지방이 가득하게 되죠. 이것이 내장에만 있는 지방이 내장에만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장기로 퍼집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소성 지방.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지방이 끼는 거죠. 사실 간 조직은 지방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간 조직으로 옮겨지면서 지방이 간 조직 전체의 5% 이상이 지방이 낄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소성 지방이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그런 간 건강을 위해서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음식 같은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해서 체중 좀 줄이고 복부비만 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특별하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요. 이 지방간을 줄여주는 몇 가지 특별한 채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브로콜리. 브로콜리요? 네. 이 브로콜리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의 독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항암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드의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브로콜리를 섭취한 쥐들은 간에 지방이 덜 쌓였고요. 그리고 간염 발생 위험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이 간질환 표지자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간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네. 좋아요, 네. 간에? 양배추가 인돌 성분이 있고요. 인돌 성분이 간염증을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 간 건강 관련 국제학술지에 미국하고 중국 공동연구진이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에서 81세 한 137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중 인돌 수치가 낮을수록 간에 지방이 낄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돌 수치를 높이게 되면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꼭 챙겨 드시면 너무 좋고요.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위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간에도 네. 좋은지 몰랐어요. 네, 정말 좋죠. 네, 위에도 좋고 네. 간에도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녹색잎 채소들인데요. 네. 간을 보호하는 글루타치온이 있잖아요. 이 효능을 좀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시금치라든가 뭐 케일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엽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B12가 또 풍부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성분들이 글루타치온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건강에 좋은 말씀 주셨던 브로콜리, 양배추, 녹색잎 채소. 녹색잎 채소. 근데 사실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게 먹는 걸까요? 아, 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U라고 하죠. 네, 위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간에도 좋고 위에도 좋은데 사실 이 비타민 U가 열에 좀 약해요.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수치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데 생으로 먹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타민 U를 좀 적게 떨어뜨리려면 찌는 것이 좋고요. 또는 전자레인지에 이제 살짝 데워서 드시는 정도. 오랫동안 삶거나 또는 너무 열을 많이 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이 설퍼라판이 들어있잖아요. 이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또 찌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에서 연구한 걸 보면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브로콜리 속에 설퍼라판 함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약 60도 내외에서 10분 정도 데치거나 찌는 것이 설퍼라판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서 온도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데치는 것보다는 살짝 찌는 것이 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풋내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녹색잎 채소도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먹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권장하는 게 바로 주스 또는 스무디로 만들어서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류도 있을까요? 아, 네네네. 과일 중에서 또 지방간에 좋은 과일로 유명한 게 바로 자몽인데요. 이 자몽 속에 비타민C도 풍부하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서 독소를 제거해주죠. 간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2006년에 그 연구를 보면은 자몽에 있는 나린진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해가지고 만성염증의 원인인 간섬유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섬유화가 이제 간이 굳어지고 간경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또 아주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이 간경화나 간암의 원인 중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를 보면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서 각 세포로 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방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이 감염된 간세포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몽이 이 지방 단백질의 분비를 막아줘서 이 C형 바이러스가 다른 간세포로 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형 바이러스의 활동을 최대 80%까지 감소시킨다.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자몽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약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약 일부가 자몽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몽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처방해 주는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지만 사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살이 찔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정제된 탄수화물. 그래서 뭐 빵, 떡, 면 너무너무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축적될 수 있는 음식들이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액상과당 같은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이 인스턴트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고요. 가공식품에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지방으로 바뀌면서 과도한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 지방들이 복부에 쌓이게 되고 또 간에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단 음식, 또 이런 또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술이죠. 예. 사실 뭐 알코올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뭐 WHO에서 아주 지정했잖아요. 1급 발암 물질로.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 먹고 있죠. 예. 근데 이것이 뭐 간에 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원인이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튀긴 음식, 고지방 식사 당연히 간 기능에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입에 땡기는 네, 음식들이네요. 맞습니다. 적절하게 먹고 살면 됩니다. 적절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습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복부에 살이 많이 찌지 않게끔 지방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을 줄이고 간 속에 지방이 축적된 것을 이제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운동을 할 때도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근육이 또 활성화되면서 지방들을 또 빨리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적절하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의 양이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얼만큼 하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숨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하면 좋고요. 그 정도 운동으로 해서 걷더라도 좀 빠른 걸음이 숨 차잖아요. 그 정도 운동. 조금 달리면 더 좋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섞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와요. 부신해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혹시 집에 가시다가 파스타 땡기지 않으세요? 단 거 땡기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원래 단 거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좀 달달한 커피가 땡기는 날이기도 그렇죠. 하죠. 단 게 땡기죠. 밀가루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런 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콜티솔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습관들이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음식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술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간 검사 자주 해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간 검사 어떻게 하나요? 간 검사하면 일단 우리가 간 기능 수치 보는 검사 있잖아요. 네. 혈액 검사입니다. 공복에 가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고요. 혈액을 뽑아서 수치를 봅니다. 근데 그 검사 말고 또 다른 검사가 있어요. 뭐냐면 초음파 검사. 들어보셨죠? 네, 한번 해본 것 같긴 해요. 네. 복부 초음파. 그래서 이제 아픈 검사 아니고 누워서 이렇게 배에다가 젤리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쭉 보면서 간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검사가 사실 굉장히 보완적인 검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양을 보는 거는 초음파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보는 거는 간의 어떤 수치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간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간이 이렇게 큰데 굉장히 큰 장기죠. 네. 오른쪽 성복부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기인데 여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종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아직 나머지 90%는 간 수치가 정상이에요. 세포가 기능이. 그럼 혈액 검사에서 정상 나와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혈액 검사만 해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간, 암 수치 검사도 있긴 있지만 이게 또 거기에 안 맞는 다른 암 종류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혈액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검사는 두 가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를 한번 보면서 모양을 한번 쭉 살피고 그 다음에 혈액을 뽑아서 기능도 같이 보는 것. 두 가지 서로 보완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같이 검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간에 제일 안 좋은 게 음주잖아요. 음주, 네. 정말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진심. 아니, 이제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예, 알코올 해독을 잘하는 분들. 이 알코올 해독 그 분해 요소죠. 알코올 분해 요소가 좋은 분들은 사실은 술을 좀 꾸준히 마셔도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런 분해 요소가 낮은 분들은 훨씬 더 빨리 간에 손상을 주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안 된다. 저 원장님은 얼마나 드세요? 저는 많이 못 먹습니다.
하고 태어났어요. 아. 얼굴이 빨개져요. 금세 빨개져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분과 안 빨개지는 분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궁금해요. 술 드시고 빨개지시는 분, 그냥 하얘지시거나 괜찮아지시는 분.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알코올 분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를 못하잖아요. 잘. 그게 못하는 거예요? 네, 잘 못해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몸에 오랫동안 빨리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숙취가 심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힘든 건데 머리도 아프고. 근데 그 성분이 빨리 없어지는 사람들은 얼굴이 잘 안 빨개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독해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 알코올 그 해독을 잘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그 얼굴이 안 빨개지는 분들처럼 똑같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암 발생률이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식도염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위암이나 대장암도 훨씬 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술이 나한테 안 맞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술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얼굴이 하얗다가 술을 먹고 나서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간이 안 좋아진 걸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증상 좀 얘기했지만은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오래가고 숙취가 더 오랫동안 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고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복부지방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나요? 네,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이제 소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쌓이는 것보다 빼주는 게 더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대사 능력, 이 대사 능력을 증가시키려면 또 근육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대사 능력을 자꾸 증가시켜주면 그러면 점점 지방은 줄어들 수 있죠. 꾸준하게 하면.